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 지도부 안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슈인지 김두일 작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가님. 일단 1인 1표제로 지금 약칭되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 제도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당원 25조 개정,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그 이전까지는 한 20대 1 비율을 1대 1로 바꾼다. 네. 이게 하나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이전까지는 이제 최초의 순위를 그 상무위원들이 정했지만 이것도 몽땅 다 100% 투표로 권리당원 투표로 바꾼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도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냥 컷오프를 시켰는데 예비 경선을 전원 다 권리당원으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당원 당규를 바꾸기 위한 투표 행위였습니다. 그 상무위원회에서 그 권리당원으로 네. 간다는 거죠. 네. 뭐 내용은 좋아 보입니다. 또 전 당원이 이렇게 모두 민주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와 닮은 의견을 내서 다수의 의견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그분들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당원 당규, 그 권리 당원들의 당원 주권주의를 위한 것은 찬성을 하지만이라는 네. 단서를 붙이고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그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던 대의원들의 이 민주당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혹은 아끼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똑같이 1대1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TK 지역 같은 험지에서의 싸움이 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당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 논리인 거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이 당원 당규 정비안에 대한 당원 투표의 과정이 좀 비민주적이었다. 그런 정청래 대표가 좀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좀 내부적인 불만에서 이제 나온 것이 두 번째. 그래서 네. 지금 이현주 최고가 첫 번째 이제 포문을 연 다음에 어제 뭐 여러 의원들이 이제 그 문제, 뭐 여러 의원들이나 여러 지역위원장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당 안팎 결신도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하여튼 이 고민들도 뭐 아주 의미가 없어 보이진 않는데, 네. 자, 그 어떻게 해법은 없을까 고민도 되고 말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룰 수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어떻게 이 조율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참 일단 뭐 제 생각을 먼저 네, 말씀하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1인 1표제의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그 지난번 그 당대표 전당대회 할 때 이제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가장 이제 유일하게 그 박찬대 후보 측과 이제 이렇게 달랐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뭐 나중에 뭐 강선우 이슈 때문에 조금 뭐 그건 그냥 최종 트리거였고 네. 대부분 다 비슷한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등등의 이야기 속에서 박찬대 후보의 경우는 조금 좀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당장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하지 않았고 근데 정청래 후보는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월등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약사항을 지금 바로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그것도 지방선거 이전에 실천을 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걸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현 시점에서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정청래 당대표가 이 당대표 이제 자리가 비워졌잖아요. 당대표였던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오버한 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네. 그게 어떻게 뭐 그렇게 하기 그래서 뭐 지금 무슨 뭐 호남에 무슨 뭐 70만 표 뭐 어떤 세력과 특정한 뭐 사람들이 와서 그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당원 뭐 명부가 많이 늘은 건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게 이 줄 세우기를 뭐 그러니까 여기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뭔가 공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느라고 이제 당원 명부가 늘어난 게 맞는 거고 역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1인 1표제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 이걸 도리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용민은 지금 무슨 뭐 80만 유튜버니까는 그럼 뭐 20표를 하고 김두일은 뭐 14만 유튜버니까는 너는 10표만 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뭐 일반인들은 그냥 한 표만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 우리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걱정이나 아니면 뭐 그 문제 제기의 뭐 의미는 뭐 충분하게 이제 고려가 될 부분들이 있으나 이거는 이제 지금의 이 당원 주권제에 대한 것을 실천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지 그게 걱정이 돼서 아예 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당원 주권주의가 더욱더 그 실천이 좀 힘들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건 지나친 억측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 논란이 전해철 씨의 복귀, 부활로 이어진다면은 반대합니다. 예. 네. 이 결국 전해철의 그 정치적 부활이 제기가 시금석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당원 당규 개정이 전해철을 위한 판깔기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지금 실제로 뭐 그 지역구를 가보신 분들은 알죠. 네. 지금 이제 전해철이 이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지금 당원들 모집을 하고 있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지금 복귀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뭐 저도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힘들게 권리당원들이 그렇게 내쫓은 수박들이 뭐 수박 혹은 뭐 그냥 친문 세력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또 정청래 대표와 좀 친하기 때문에 같이 뭐 이번에 어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유리한 어떤 뭐 대의원들 뭐 내지는 이제 좀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의 이제 표를 받아갖고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종종 말씀하셨던 당원 주권주의, 당원의 집단 지성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막기 위한 고민들을 좀 이제 해야 하는 거지 제도 자체를 이게 이제 틀어막는다고 하면 이건 좀 우리가 앞으로의 그 당원 주권주의가 좀 굉장히 좀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딴지가 민심을 대표한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그렇죠. 여러모로 네. 이 친문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뭐 친문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챙겨준 바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그렇게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친문이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참 보기 딱하고요. 특히 저 조국 전이 아니죠. 현 대표가 됐습니다. 어제부로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윤석열과 조국의 싸움에서 문 전 대통령이 그 윤석열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또 문 전 대통령 주변을 기웃거리는 이 행태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청래 대표를 별로 이제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그 점에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뭐 실언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네. 부분들은 이제 사과를 했었죠. 네. 근데 2018년도에 그 지방선거 모드에서 이제 당시 정청래의 이제 그 현 대표가 이야기했던 어떤 것들이 지금도 이제 희한하게 이제 친문으로 그 자리매김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청래 당시 뭐 이제 의원의 경우는 그 공천 탈락하고 어떻게 보면 좀 친문이 되고 싶었던, 그래서 이제 딴지 등에 굉장히 많이 이제 뭐 기웃거렸던 분에 가깝지, 사실 친문 핵심에 있던 분은 아닌데 지금 이제 저희 그 당원들이 그 당시에 그 뭐 윤석열을 뽑고 검찰 개혁에 실패했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다시 이제 이걸 뭐 지금 윤어게인에 대비된 뭐 문어게인이냐 도로 뭐 문주당이 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청래 그 대표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친문은 지금 점점점 저희도 11월 달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뭐 투명하다 뭐 이런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차천 속의 태풍만도 안 된 상황으로 가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수록 좀 더 당원들의 의사와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과정과 절차는 되게 중요한데 뭐 1인 1표제에 대한 토론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1인 1표제라는 것은 저는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 투표 행위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 자체가 지금 오랜 시간을 거쳐갖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은 꼭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유튜브 제기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야 뭐 굉장히 너무나 투명하죠. 뭐 어떤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잊혀지고 싶다고 하는 분이 나를 잊지 마세요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고, 그 부분 자체는 저는 뭐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공천을 개입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공천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도 또 보게 되면은 따지고 보면 뭐 조국혁신당이 지금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와서 합당이 잘 뜻대로 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근데 그렇게 보고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렇게 네. 정치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제대로 했었어야지. 네. 윤석열한테 말리고 자기 동지들 그렇게 칼에 찔려서 실려 나갈 때까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이죠. 그리고 난 함돈균 박사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모든 어떤 인프라, 제작을 위한 인프라를 김어준 총수의 딴지일보에서 제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결국 김어준, 조국, 문재인이 친문 부활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 유튜브 개설을 통해 서로 협업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사실상 김어준 씨의 경우는 문재인 킹메이킹을 했던 어떤 과거의 영향력 부활을 위한 지금 연장선상이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뭐 딴지로 대변되는 여론이 정말 그때 중심이 되어 버렸고, 김어준의 발언이 어떤 뭐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줄 세우게 했던 파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벗어나 있던 유일한 이제 정치인 후보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 속에서 본인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조급증이 지금 과도하게 뭐 작금의 이제 상황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본인이 이제 야인으로 있을 때 도와줬던, 혹은 뭐 매주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챙겨줬던 그 딴지에 대한 부채감으로 남아서 지금 이렇게 뭐 실수를 했던 것이 더욱더 이제 지금의 뭐 민주당의 어떤 뭐 주권주의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님 본인이 이런 역사적 과오를 저질러 놓고 국민들을 3년 동안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면은 이제는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왜 자꾸 나대는 거예요? 설치는 거고 자격도 없으면서. 아니 내란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랬어야 될 일 아닙니까? 뭐 했어요 대체?
그로부터 눈만 꼼뻑꼼뻑하고 만약 그날 밤에 무슨 사고라도 났어봐, 정말 참 본인이 윤석열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래놓고는 또 저렇게 정권을 넘겨주는 마당에 또 출마할까요? 이런 헛소리나 들어놓고 말이죠. 너무 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반대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씨가. 그리고 그 측근 사람들, 그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 시대에 이 대표를 흔들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김어준이 문재인 사람 좋은 사람 이러고 있다고 다들 거기에 홀려가지고 아이고 참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8월 16일 독립만세운동 하는 격이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내란 과정에서의 행위를 보면은 정말 참 유감스럽습니다.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시는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지도부가 와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제 SNS에 올리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네. 이게 당원 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와해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그 민주당 당원 당규 112조를 보면은 여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거리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중앙위원회에서는 그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지금 시끄러운 상태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전현희 최고가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고 한준호 최고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이미 뭐 이제 그 사임을 하겠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뭐 김병주, 이현주도 지금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황명성이나 서삼석도 지금 뭐 이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6명이 만약에 그만두면 여기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구성 요건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그 여기 그 112조 이제 3항을 보면은 그 다음 이제 항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제 이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이제 최고위원들은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갖고 실제로 지금 뭐 내년도 8월 2일날 임기가 새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뭐 그걸 앞두고서 새로 지금 뭐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지금의 당 대표의 이제 결단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들 이렇게 서울로 가면 뭐 농사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짓는가 지금 아까 뭐 그 김용민 목사님이 피를 토하듯이 얘기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나 혹은 뭐 이 사법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그 굉장히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당 지도부가 와해가 되면은 뭐 이거 새로 뭐 임명을 비대위로 가는 것도 문제고 새 지도부를 그냥 중앙위에서 지명을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막 굉장히 막 갑론을박이 이렇게 시끄러운 상태에서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악재를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비대위 아니 뭐 그 당 지도부 와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정치인들은 다 내가 나가면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지금 나 이제 뭐 광역자치단체장의 후보로 나갈 정도의 정치적 체급을 올렸어라는 그런 좀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서 혹시라도 준비하고 있다면은 이건 좀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당원들을 위해서 좀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고 지금의 무엇이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냥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현재 최고위원으로서 또 이 당원들이 뽑아줬던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출마 여부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두일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두일 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